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그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묘한 조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초반에는 완벽한 연인처럼 보이던 사람이 점차 본색을 드러내고 통제와 비난을 시작한 후에도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심리적 전략을 동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남자친구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없이 가혹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간헐적 보상은 중독성을 띠며 피해자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간헐적 보상은 심리적 조종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헐적 보상이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보상보다 불규칙한 보상이 더욱 강한 집착과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심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롯머신은 항상 돈을 주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돈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중독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패턴을 연애, 가족, 우정, 직장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간헐적 보상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나한테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널 사랑해. 너밖에 없어. 라며 비난 후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별을 시도하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처럼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로맨틱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때론 심하게 다투고 떠나려 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애원합니다. 피해자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게 됩니다. 피해자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사랑과 관심이 가끔씩만 주어지기 때문에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쁜 기억보다 좋았던 순간이 강하게 남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희망을 줬다가 빼앗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난 널 사랑하지만 너 태도가 문제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넌 만족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피해자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고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내가 노력하면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주며 상대가 자책하도록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난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넌 날 배신했어. 너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힘들어한다고 착각하고 죄책감을 느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상대방이 보답하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널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알아. 피해자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제대로 했으면 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문제인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용서하게 됩니다. 죄책감 유발은 가스라이팅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나는 그냥 장난이었어. 넌 나를 늘 오해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때 상황을 왜곡하지 마. 넌 항상 과장해서 말해. 이런 말을 들으면 피해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한 걸까? 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자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거 실수를 끊임없이 들먹이며 할 때도 있는데요.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면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죄책감은 원래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 상대방을 더 배려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는 두려움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피해자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조종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두려움 조성과 학습된 무기력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경제적 심리적 의존을 유도하며 떠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 전략으로 먼저 피해자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려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너무 무능해서 나 아니면 널 받아줄 사람 없어.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형태로 분류합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인지 왜곡이 발생하여 자신이 정말 무능력하다고 믿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조작합니다. 일부러 경제적 통제를 시도하며 돈을 쥐고 흔듭니다.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수입을 모두 통제합니다. 너가 돈을 벌어봤자 쓸모없어. 너가 돈을 벌면 제대로 관리도 못할 거야. 심리학 및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의존은 정서적 학대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다고 믿게 되고 생존을 위해 나르시시스트에게 머물러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떠날 자유를 박탈당하고 경제적 독립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이별을 결심할 때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 라며 거짓 희망을 줍니다. 나도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 치료받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부터 너한테 더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실행되지 않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원래의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관계에 갇히게 되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마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이용하여 변화할 것처럼 보이면서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둡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부조화로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나쁜 행동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좋았던 기억과 희망적인 말을 떠올리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변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피해자를 더욱 얽매이게 만듭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초반에는 극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알고 일시적으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가 가끔 보이는 좋은 행동을 보며 이제는 변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 합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결심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매달리며 눈물을 보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도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 진짜로 변하고 싶어. 너가 없으면 난 안 돼.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행동일 뿐이며 나르시시스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은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다시 이상화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 피해자는 점점 더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 없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며 피해자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까지의 패턴을 떠올려 보세요. 더 이상 기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진짜로 떠나려 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협박의 일종이며 피해자가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너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사라지면 후회할 거야. 너가 날 떠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조정 도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떠나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극단적 정서적 조작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피해자는 강한 두려움을 느끼며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며 그보다는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라는 불안감에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한다 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너만이 날 구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무너질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깊이 매달리게 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으며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극단적인 행동은 진짜가 아니라 조종 전략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하며
피해자가 떠나는 것을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일로 여깁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떠나려 할 때 희망 주기, 죄책감 유발, 두려움 조성, 극단적 행동 등을 사용하여 계속 관계에 묶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심리적으로 해롭고 장기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 상담사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즉흥적으로 떠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묶어두려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후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독립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가능한 한 비상금을 모으고 금융 정보를 정리하세요. 나르시시스트가 경제적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정적인 독립이 필수입니다. 같이 살고 있다면 이사할 계획을 미리 준비하세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직장이나 아이 문제로 인해 연락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해야 합니다. 연락을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자존감 회복 훈련과 지속적인 자기 돌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준비, 감정적 거리 두기, 완전한 차단, 자존감 회복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별은 어렵지만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